성문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은 폐허가 될 것이다. 한 장교가 성문 위쪽을 향해 외쳤지만 도시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 침묵은 곧 파괴와 학살의 신호였다. 병사들은 튼튼한 통나무로 성문을 들이받고 쇠고리와 문빗장까지 박살내며 도시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창끝이 번쩍이고 방패에 부딪혀 울리는 금속성 소리가 온 골목을 채웠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죽음뿐이다. 수비대의 저항은 미약했다. 제대로 된 로마군 지원도 없었고 의욕마저 잃은 동맹국 병사들은 혼란 속에서 무너졌다. 곧 시가지는 불길에 휩싸였고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 병사의 칼끝이 공포에 질린 농부를 찌르자 주변에 선 가족들이 쏘스라치게 울부짖었다. 도시 광장에는 이미 각종 전리품이 산처럼 쌓였다. 금잔과 은그릇, 가축, 곡식, 심지어 여분의 옷까지 빼앗겼다. 배불리 먹지 못했던 한니발의 병사들은 곧 약탈한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웠고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다음 약탈을 준비했다. 저항하는 자는 모조리 죽여라. 한니발은 이 명령을 내릴 때조차 담담했다.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게 공포를 심고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도시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일부는 로마의 기치를 끝까지 붙들었지만 한니발의 정예 기병대와 보병부대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병사들은 남자들을 군중 앞에서 처형함으로써 남은 자들에게 두려움을 각인시켰다. 도망치려는 여성과 아이들마저도 불길에 갇히거나 병사들의 검에 쓰러졌다. 이들을 전부 불태워라. 어느 장교의 목소리가 울리자 거대한 횃불이 건물 위로 날아들었다. 목조 지붕과 벽을 타고 번지는 불길은 순식간에 온 도시를 삼켰다. 안에서 갇힌 사람들의 비명은 참혹하게 울려 퍼졌다. 이곳은 이제 한니발의 것이다. 한 병사는 불길에 빛나는 얼굴로 말했다. 로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 붉은 화염과 검은 연기가 뒤섞인 거리. 그 한가운데서 한니발은 말 위에 앉아 냉정한 시선으로 도시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도시 중심 광장은 지옥이 된 듯했다. 무너진 건물과 시신이 뒤엉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모두 끌려와 병사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다. 한니발 장군님, 이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장교가 조심스레 물었다. 한니발은 동요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카르타고의 명예를 위해 싸운다. 하지만 이들은 로마와 동맹을 맺었다. 저항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 포로로 잡힌 적군 병사들은 광장의 한쪽에서 끌려가 처형당했다. 한니발의 병사들은 농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빼앗으며 공포를 심었다. 어떤 병사는 겁에 질린 농부에게서 작은 금반지를 강탈한 후 가차없이 목숨을 빼앗았다. 로마를 선택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병사의 목소리에 분노보다 냉소가 깃들어 있었다. 약탈이 끝나자 한니발의 군대는 챙길 수 있는 물자를 빠짐없이 가져갔다. 그러나 아직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나머지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모조리 불태웠다. 들판에 쌓여있던 곡식 더미는 불길에 휩싸였고 가축들은 울부짖으며 길바닥에 쓰러져 갔다. 도시는 한순간에 폐허가 되었고 화염은 검은 연기를 길게 뿜으며 하늘을 물들였다. 한니발의 군대가 떠날 때쯤 잿더미의 신음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땅에서 무엇이든 빼앗고 부셔야 한다. 한니발은 굳은 표정으로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로마가 숨을 곳이 없게 만들 거다. 병사들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약탈은 이제 단순한 군사 행위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한니발의 군대가 떠난 뒤 폐허가 된 도시에서는 생존자들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퍼졌다. 그들은 잿더미를 헤치며 가족과 친구들을 찾았지만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들만 가득했다. 로마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누군가 중얼거렸으나 그 목소리에는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한니발이 남긴 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는 로마 동맹국들의 충성심과 사기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잔혹한 약탈과 살육은 단순한 군사행동을 넘어 로마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무시무시한 경고였다.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태워라. 한 병사가 외쳤다. 이미 진마차와 마갑이 전리품으로 넘쳐났다. 곡식, 포도주, 무기, 가축 등 군대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더 이상 운반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예 불태워버리거나 길 위에 버렸다. 한니발은 전리품 더미를 잠시 둘러보았다. 로마와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땅에서 장기간 버텨야 했다. 우리는 카르타고에서 보급을 받지 못한다. 살아남으려면 계속해서 이 땅을 활용해야 하지. 병사들은 치열한 전투 끝에 얻은 전리품으로 장비를 수선하고 배를 채우며 또 다른 전투를 준비했다. 약탈과 방화는 그들에겐 잔혹한 생존 방식이었고 동시에 로마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했다. 로마의 동맹국들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한니발의 공격 소식에 공포에 떨었다. 한니발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은 도시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을 유지해야 할지, 한니발에게 항복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로마는 도대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어느 동맹 도시의 원로가 절규했다. 한니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저들과 똑같이 당하고 말 것이다. 한니발은 이들의 불안을 교묘히 이용했다. 자신에게 협력하는 도시들은 약탈과 방화를 면해주며 나아가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저항하는 도시들은 극도로 무자비한 방식을 택하여 소문이 퍼지도록 했다. 그 결과 로마의 동맹체계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니발의 군대는 아드리아해를 따라 계속 남하했다. 그들의 행군은 빠르고 조직적이었으며 로마군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웠다. 도시마다 불길이 치솟고 거리마다 비명이 가득했으며 동맹국들은 하나둘씩 무너져갔다. 로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서러움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가 폐허 위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한니발은 만족을 모르고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이탈리아 남부로 깊숙이 파고들며 로마의 전력과 사기를 서서히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 한니발이 아드리아해 연안을 따라 남하를 마쳤을 때 뒤에는 불길이 남긴 잿더미와 식지 않은 공포가 있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그에게 강제로 복속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파멸의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파괴가 단순히 약탈에 그치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들은 쏘스라치게 두려워했다. 로마의 동맹국들은 그 공포로 인해 갈라졌고 한니발은 이 혼란을 이용하여 이탈리아 땅에서 장기전을 펼치려 했다. 장군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까운 장교가 조심스레 물었다. 한니발은 허공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로마의 심장을 약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나는 이 땅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날 밤 아드리아하의 해안으로부터 뻗어나간 검은 연기와 붉은 불길은 로마 공화국의 하늘을 누볐다. 그것은 로마에 대한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두려움과 혼돈으로 마음을 흔드는 심리전이기도 했다. 한니발의 발걸음은 점점 더 남쪽으로 향했고 그의 그림자는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다. 지중해의 빛이 부서지는 여름날,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은 풀리아에서 얻은 막대한 물자를 뒤로 한 채 남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 목표는 이탈리아 반도의 심장부에 가까운 풍요롭고 전략적 요충지인 감파니아였다. 이 지역은 여러 의미로 로마의 제2의 심장부라 할 수 있었다. 아피아 가도를 비롯해 로마와 남부 이탈리아를 잇는 주요 도로망이 감파니아를 관통하고 나폴리만과 티레니아 해를 끼고 펼쳐진 해안 도시들은 무역과 병참에 있어 로마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다. 특히 해안선 주변에 자리 잡은 카푸아, 쿠마, 나폴리, 소렌토 등은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전통을 품고 있는 항구 도시들이었다. 이들은 로마의 충성을 바치며 곡물과 무역로를 제공해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로마군의 장기 원정이나 방어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보급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었기에 한니발에게 있어 이 도시들의 존재는 심장에 꽂을 칼 같은 것이었다. 그리스인 특유의 해상 기술과 무역망,
그리고 이탈리아 내륙과 해안을 잇는 좋은 로는 로마 동맹 체계의 척추를 지탱했다. 한니발이 이곳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곧 로마의 주요 동맥을 마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니발은 풀리아 지방에서 큰 전리품과 식량을 확보한 뒤 지친 병사들에게 잠깐의 휴식을 허락했다. 이 쉼이 병사들의 피로를 어느 정도 풀어주자마자 그는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몸을 틀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로마가 숨을 돌릴 시간을 줄수록 그들은 다시 힘을 추스르고 말 것이다. 그가 천막 안에서 장군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을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그의 결단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카르타고와 에스파냐 출신뿐 아니라 현지 갈리아인과 누미디아인까지 섞인 이색적인 대군세였다. 이들은 때로는 수염을 깎고 로마 병사로 위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맹렬한 돌격으로 적을 압도하기도 했다. 그 기동력과 적응력은 로마군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풀리에서 캄파니아로 이어지는 길은 더운 태양과 비옥한 평야가 공존했고 곳곳에서 한니발의 군대가 약탈한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마을마다 불타오른 흔적, 도망치는 농민들, 그리고 빼앗긴 곡식과 가축들. 이 모든 것은 한니발이 잔혹함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로마는 너희를 결코 보호하지 못한다. 한니발은 행군 도중 맞닥뜨리는 소규모 선급이나 귀족 영지에 도착하면 첫째로 그들을 협박하고 회유했다. 공물을 내놓고 카르타고의 편에 서면 살려주지만 로마의 충성을 바친다면 불타는 도시와 파괴된 삶이 있을 뿐이라는 전언이었다. 그 목소리 하나로도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의 존재감이 이미 이탈리아 전역에 스며들고 있었다. 캄파니아에 진입한 한니발은 이곳이 단순한 군사적 요충지를 넘어서 로마와 경제적으로도 긴밀히 연결된 복합적 지역임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그리스계 도시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자리 잡은 해안 도시들은 로마의 부를 책임지는 무역과 항구시설을 고스란히 쥐고 있었다. 카푸아, 토지와 농업으로 번성한 도시, 로마에 막대한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쿠마와 나폴리, 활발한 해상 무역과 그리스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도시. 로마군이 남부로 원정할 때 해상 보급을 담당했고 무역로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렌토, 지중해 연안을 따라 선박을 정비하고 무역선을 통해 군사 물자를 이송하는 주요 거점. 한니발은 이들 도시를 압박하며 로마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카르타고와 손을 잡을 것을 종용했다. 약탈을 넘어 한니발이 진정 원했던 것은 로마의 동맹 해체였다. 그리스계 시민들 일부는 로마의 동맹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맞이할 기회라며 내심 흔들리기도 했으나 오랜 전통과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로마는 우리의 상인과 항구를 지켜주었소. 이제 와서 그들의 적과 손을 잡으란 말이오. 쿠마의 어느 원로가 한니발의 사절을 맞아 단호하게 대답했을 때 한니발의 부하들은 그 고집에 혀를 내둘렀다. 이미 수많은 곳이 한니발의 약탈과 위협에 굴복했음에도 이 도시들은 로마의 편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이 무렵 로마의 원로원은 한니발이 캄파니아까지 진출했다는 소식에 충격에 빠졌다. 그자가 풀리아를 초토화시더니 이제는 캄파니아를 노리고 있소. 이대로라면 우리 동맹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무너질 것이고 로마의 기반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오. 한 원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로마는 즉시 새로운 군단을 편성하고 위대한 장군들을 소집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한니발은 이미 여러 차례 예상 밖의 기동을 보여주었고 각 전장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며 로마의 병사들을 연달아 농락했다. 그의 책략은 너무도 교묘했고 병력 운용은 신출귀몰했다. 그가 어디로 움직일지 도무지 예측하기가 어렵군. 우리의 도로망을 역이용해서 번개 같은 속도로 지역을 질주하고 있어. 한 지휘관이 고통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캄파니아 지역에서 가장 핵심인 해안 도시들이 혼란에 빠지면 로마 역시 해상 무역과 보급로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또
만약 그 도시들 중 하나라도 한니발과 동맹을 맺는다면 로마의 군사적 운영은 결정적으로 균열이 생길 것이 명백했다. 병사를 모으려 해도 각 도시가 제때 답변을 보내주지 못하고 망설이는 동맹들은 지원을 늦추며 귀한 시간을 허비했다. 병사들이 움직이기 전에 심리전에서 이미 한니발의 승기가 되어가는 듯했다.